주식 시장이 좀 움직일 정도로 조현민 정부의 갑질 논란 정말 파장이 크고 여론도 계속해서 뜨겁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의 연구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앞서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요. 네. 이제는 조현민 전무 어머니 이름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크게 네. 어제 보니까 관련 보도가 2건이 나왔는데 우선 첫 번째 보도가 어떤 내용이었죠? 네, 아마 부기장을 하다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해고된 상태에서 아마 자택의 앞에서 이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예. 이분이 이제 집이 구기동 쪽인가 어디 아마 그럴 맞습니다. 거예요. 예. 예, 이분이 이제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을 얘기했는데 이루재단 이사장이죠, 이명희 씨. 네. 이제 조 회장 아내 되시는 분인데 네. 이분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이 기사라든지 예. 그 다음에 이제 가정부라든지 경비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욕설을 하는 건 다반사고 예. 고성을 좀 지르고 저기 보니까 던진다고 써 있네요. 네, 심지어는 물건을 마구 집어던지 이 물건 집어던져서 혹시 맞고 그러면 이게 폭행이거든요. 예. 범죄입니다. 또 엄밀히 얘기하면 이런 행위가 이제 상시적으로 상습적으로 있었다. 그리고 요번에 조현민 이 전무가 하는 행위를 보니까 어머니가 자동으로 연상됐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거 말고 이제 또 다른 보도는 전 수행 기사입니다. 운전기사? 예, 수행 운전기사로 재직한 분도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하고 내용인가요? 이제 비슷한 내용입니다. 예. 상습적으로 욕설을 하고 예. 집사가 이제 하나 더 출연하죠. 집안일을 도와주는 집사한테 무슨 일을 시켜서 이 정도밖에 못하냐 뭐야 이런 폭언 때문에 상당히 괴로워했다 이런 내용 등이 조양호 회장이 옆에 없으면 예. 더 심해졌다는 겁니다. 예, 그래픽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는데요. 네. 입이 더 거칠어졌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50대로 보이는 직원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폭언을 했다. 그리고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갑질이 쉽게 고쳐질 것 같지 않지만은 이번 기회에 좀 반성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데요. 자, 이게 네. 참 이 보도인데 예. 사실이라고 일단 증언을 듣고 보도를 한 거 아닙니까? 본인들은 이제 직접 제보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보도를 한 거니까요. 네. 이제 물론 이게 대한항공 측 입장에서는 현재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무차별적으로 언론에 제공되고 있어서 당혹스럽다. 네. 개인적인 사항인데 이거 사실관계 이거 좀 어렵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그 어머니란 분이 어떤 분인지 혹시 아시는지? 네, 이명희 여사 같은 경우는 아마 조양호 회장이 결혼할 때 그 전에 아마 국토교통부 차관일 겁니다. 차관의 따님으로. 그러니까 아버지가 국토교통부 차관이라는 아버님이, 거죠. 차관의 따님으로 아마 조 회장하고 결혼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예. 자, 사실은 이런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만 네. 이런 소문들이 사실은 있었어요. 예, 있었는데 예. 이게 이제 어찌됐든 증언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건 처음이라서 상당히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이게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니냐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거슬러 올라갈 필요는 있겠죠. 네. 물론 이제 이 집에는 조원태라고 지금 대한항공 사장 아들도 있지 않습니까? 아들 일남일녀죠. 예. 아들이 이제 몇 가지 좀 문제가 있었죠. 뺑소니 사고라든지 네. 인하대학교 앞에서 1인 시위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를 욕설했다든지 네. 또 70대 할머니를 이제 욕설한 내용 이런 것 때문에 말썽이 좀 있었던 상태에서 2014년도에 조현아 씨가 이제 땅콩이양 사건으로 또 이제 사실 지금 집행유예 기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와중에 이제 조현민 마지막 막내까지 이제 이런 행위를 하다 보니까 네. 집안 전체가 이제 이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이제 이런 무리를 일으키는 이런 이제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서 국민들이 비난이 이제 가중되고 있는 것이죠. 예, 참 보기가 좀 그렇긴 한데요. 이걸 설상가상 쓰나미라고 해야 되나요? 엎친 데 덮쳤다고 해야 되는지. 자, 이런 또 얘기가 있어요. 대한항공 직원이 인터넷상에 조현민 전무를 비롯해서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관세를 탈루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가끔 가다가 뭐 승무원들이 뭘 좀 가지고 오다 걸렸다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 이건 집안에서 뭘 어떻게 조직적으로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된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외국에 나가서 현지에서 명품 등을 구입을 해가지고 쇼핑해서 네. 구입을 하게 되면 혹은 여기에서 전화만 해가지고 외국 현지에 있는 지점장을 통해서 어떤 명품을 요구하면 거기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항공기 사무장한테 인계를 한다는 거예요. 네. 항공기 사무장한테 인계를 하면 그 사무장은 1등석에 보관을 하고 있다가 예. 세관 신고 없이 승무원들만 들어오는 통로를 이용해서 그거 있어요. 예.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예, 가지고 예, 와서 예. 집에다가 직접 전달을 하고 그래서 결국 그 탈세를 하고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이거든요. 예. 뭐 조금 전에 어떤 모 언론 보도에 의하면 뭐 이제 뭐 유명한 그 외국 명품 상표인데 드레스 하나가 뭐 한 5천 불 정도 되는 거를 뭐 이렇게 이런 경로로 가지고 왔다. 예. 뭐 이런 그 보도도 나왔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만약에 5천 불 정도의 드레스를 그냥 가지고 왔다 그러면 탈루액을 계산해 보면 약 119만 원 정도 되는 것이죠. 예. 이거 관세긴 하지만 세금 얘기면은 저희 뭐 일반인들이 상당히 예. 이 관심이 많은데 예, 이렇게 예. 되면 이거 관세청 또는 경찰이 이거 조사할 가능성이 있나요? 이거는 경찰 조사라기보다는 이제 소관부서가 관세청, 관세청이기 예. 때문에 관세청에서 세금 탈루 의혹과 관련돼서 이제 수사에 착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정확하게 관세 탈루인 거죠, 관세. 관세법입니다. 예. 예, 관세법 위반이니까 예. 이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그리고 예. 가장 이제 고액에 해당하는 그 물품 원가에 이제 뭐 저 많게는 10배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관세청에서도 지금 예. 언론 보도에 이렇게 나오고는 있지만 이 언론 보도 기사를 제공한 사람의 인적사항은 확인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아, 그러면 이게 관세청 발표 내용이 아니고 언론에서 먼저 나왔고 그렇습니다. 그에 예. 대해서 관세청이 확인해 보겠다. 그렇습니다. 아, 예, 이렇게 예. 정리를 하면 되는군요. 예. 자, 그리고 또요. 이 계속 뭐 제가 뭐 폭로하는 것 같은데 예. 이 국적법상 지금 조현민 전무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미국인으로 돼 있어요. 거기서 아마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 진에어죠. 그러니까 예. 뭐 대한항공에 이게 제가 정확하게 자회사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관련 업체죠. 네, 맞습니다. 진에어 등기 임원을 맡았는데 이게 원래는 맡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한국인이 맞습니다. 아니면? 항공법 그 규정에 의거해서 예. 외국인은 그 이 등기이사가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조현민 전무 같은 경우는 2010년부터 2016년 3월까지 약 지금은 6년 동안. 지금은 아니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그만뒀죠. 과거에 잘못됐다는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네요. 약 6년 동안 진에어 등기이사로 그때 이제 이름을 조 에밀리 리라는 이름으로 네. 이제 그 지냈기 때문에 이건 이제 문제가 있다. 근데 이제 이 사실에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에 문제가 있다고 이제 보는 시각은 뭐냐면요. 네. 2010년도 그러니까 2010년도 10월경에 이제 항공운수사법 면허 변경 신청 허가를 신청했어요. 면허 예. 변경하겠다고. 예. 그럴 때 만약에 국토교통부에서 좀 자세히 봤다 그러면 외국인이 등기이사로 돼 있던 사실을 알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 예. 그런데 왜 그걸 간과하고 넘어갔느냐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이제 조금 다른 이제 수사 국면을 좀 예,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당초 경찰에서 수사 전의 단계죠. 내사를 예, 맞습니다. 했었습니다. 근데 어제인가 이제 정식 수사로 전환을 했는데 지금 네. 어떤 상태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나요? 일단은 이제 이 내사에서 수사로 전환이 됐다는 얘기는 사건 접수부에 등재가 됐다는 얘기고요. 이른바 꺼리가 까면 예, 된다는 이제 거죠. 이제 그 등재가 예. 딱 돼서 예. 정식 수사가 개시됐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리고 대상자가 되는 사람은 피의자 신분을 갖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정식으로 조현민 전무 같은 경우는 이제 피의자가 된 겁니다. 피의자 조현민이 되는 예, 거예요. 그렇게 어제부터? 됐고요. 예. 근데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이 사건은 볼 수 있습니다. 첫 네. 번째 유리잔을 던진 행위예요. 유리잔. 예, 근데 예. 이제 본인은 뭐 유리잔을 화가 나서 땅바닥에 던진 게 튀어서 앞에 있는 어떤 그 광고회사 팀장한테 뭐 튀겼다. 예. 튀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아마 이제 경찰이 지금 내밀하게 조사하는 것 같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유리잔이라는 것 자체가 이 실질적으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걸 직접 겨냥해서 던졌다 그러면 특수상해죄가 돼요. 예. 예, 특수폭행죄가 되고 만약에 다쳤다 그러면 특수상해죄가 돼서 이 부분은 상당히 처벌이 큽니다.
예. 그거 하나 하고 예. 그 이제 그 이외의 직원들한테는 종이잔에든 매실액을 얼굴에 뿌렸다. 예. 근데 이 부분을 아마 이제 경찰에서는 어느 정도 이 참고인 조사를 통해서 확보한 것 같습니다. 안경을 닦고 어깨에 묻은 매실액을 닦았다는 이야기를 아마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도출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리잔 부분은 아직 명확하게 그렇습니다. 뭐랄까요? 증언이 나온 것 같지는 않고 지금 그렇습니다. 계속 조사 중인 것 같고 종이컵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 확보가 돼서 예. 경찰에서 예. 정식 수사를 하고 피해자를 입건을 한 그렇습니다. 개념인데 만약에 예. 그 종이컵 부분이 확인이 된다면 이것 역시 뭐 이건 특수폭행은 아닌 것 같고 단순 폭행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예. 단순 폭행 같은 경우는 사실상 피해자하고 네. 합의를 하면 네. 반의사불벌죄라고 그래가지고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반의사 불벌죄라는 예. 거는 처벌을 원치 않으면 당한 사람이 예. 나 저 사람 네. 처벌 원치 않는다. 원치 않는다. 예. 그러면 처벌 안 하는 건데 예. 해주세요. 그러면 하는 가는 거죠. 겁니다. 예. 그러면 처벌합니다. 예. 그것도 2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남은 부분은 이른바 특수폭행을 자세히 좀 그렇습니다. 분석을 해봐야 되겠네요. 예. 자, 지금 이렇게 되니까 이제 수사 부분까지 알아봤는데 이 아까 어머니까지 나왔고요. 그 전에 예. 이제 아들 얘기도 예. 나왔고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서 정말 이 집안의 도덕성 문제로 이게 확산이 되면서 상당히 예.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어요. 저도 이 관련 보도가 이렇게 커질 줄 지난 주말부터인가요? 네, 그때부터 예. 커지기 시작했는데 지금 며칠째 관련해서 계속 보도가 나오고 이렇게 대담도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특별히 이제 대한항공이 어떻게 보면 국적기처럼 보여지기도 하는 정도로 사실상 어떻게 보면 혜택을 보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네. 뭐 그 대한항공으로 되기까지의 어떤 그 저간의 사정은 뭐 변론으로 하더라도요. 근데 이제 이 혹자 주변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오너 3세들의 어떤 이런 이 그 지금 그 불미스러운 일들 자체가 조영호 회장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에 입사해가지고 오너 자리에 올리기까지 한 25년 걸렸어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보면 조연아는 99년도 입사해가지고 7년 만에 임원됐어요. 네. 그 다음에 조원태 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 입사해가지고 13년 만에 대한항공 사장 됐습니다. 네. 자, 조현민 같은 경우는 2007년도 입사해요. 6년 만에 임원됐고 또 임원에서 전무로 가는데 또 1년 걸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너 3세들이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서두르면서 경영 수업이 제대로 안 됐고 네. 거기에다가 어느 걸 또 뭐 따져볼 수 있냐면 능력을 아직까지는 배양하지 못했다는 부분. 그다음에 임원에 맞는 소양 교육이 미비하다. 이렇게들 이제 보는 시각이 많은 겁니다. 소양 교육. 예. 예. 자, 정말 이런 기세라면 내일 아침에 또 일어나면 신문에 방송에 또 새로운 폭로가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제 생각은 지금 대한항공 측에서 지금 요 사건이 처음 발발하고 쭉 이어지는 일련의 어떤 이 상황을 보면요. 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 내부 고발 형태의 어떤 그 증언 진술 같은 게 더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지난 잠재했던 이런 네. 것들이 지금 터지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지난번에 조현아 부사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조현아 부사장 한 사람 정도로만 확산이 됐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처음에 사례로 두 가지를 얘기했지만 이제 어머니까지 지금 확산이 되면서 이게 어디까지 지금 그러는데 자, 지금 좀 전에 했지만 이게 한진그룹의 주가까지 지금 맞습니다. 보도했지만 3,200억 원 3,200억. 예. 까지 했다고 하는데 자, 이 대한항공 입장에서 지금 주주들도 있고 국민들도 있단 말입니다. 이거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한번 좀 죄송하지만 한번 조언을 한번 해주셨으면 저는 좋겠는데. 이제 뭐 범죄학자다 보니까 네. 범죄 관련돼서만 알고 있고 무슨 뭐 기업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 부분은 좀 잘 모릅니다만은 네. 지금 이제 조현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보직에서 배제하고 해임했다가 어느 순간 그 오히려 더 잘 돼가지고 지금 갔지 않습니까? 네. 그런 현상이 되풀이되다 보니까 이제 조현아 역시 뭐 언니가 지금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이 와중에도 이제 이런 그 사달을 일으켰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지금 조양호 사장 같은 경우 정말 이 가족 그 아내에서부터 세 자녀가 전부
어떤 도덕성의 문제에 직면했다고 그러면 예. 오너로서 대한민국의 어떤 재벌 오너로서 어떤 치명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이라도 이 경영권 관련돼서 족벌 체제 운영하는 거, 가족을 이 대상으로 운영하는 거 한번 전면적으로 손을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조양 회장이 또 지난번처럼 또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 또 서야 되나요, 이거? 근데 또 뭐 언론 보도를 보니까 또 그 내부 직원이겠죠, 물론 또 이런 네. 얘기를 해요. 진짜 진정 무서운 사람은 또 조양호 회장이다. 아. 이 영업과 관련돼서 승무원들 비행과 관련돼서 조양호 회장이 우연히 그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댓글만 달아도 바람이 분다. 그건 좀 이른바 갑질하고는 다른 뭐 다른 근무 부분이죠. 기강의 예. 문제 아닌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른바 지금 정치권에서 광풍을 몰고 오고 있는 댓글 조작 사건만큼이나 지금 이 사건도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아주 큰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